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웰컴. 정철 학원이 어떻게 생겼냐? 내가 19살부터 22살까지 한 3년 동안 영어 공부하느라고 미쳤던 적이 있어요. 그 영어 공부를 한참 하는데 어학원을 하는 원장님을 내가 아는 집안 사람 아는 분이 학원에 선생 하나 빵꾸 났다고 땜빵 선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됩니까? 내 어리잖아. 22살인데. 그랬더니 되게 급한가 봐. 그냥 와서 좀 해달라고 한 달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용돈도 준대. 그래가지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하는 클래스인데 여대생 5명이 있더라고.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청소부인지 알고 아저씨 선생님은 언제 와요? 그러는데 내가 선생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때 기초독해를 봐달라고 그래서 노인과 바다 그걸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가르쳤지. 그랬더니 한 이틀 가르쳤나? 3명이 없어진 거야. 그 다음 날도 또 보니까 3명이 여전히 안 나와. 물어봤어요. 3사람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딴반으로 갔대. 아니 왜 딴반으로 갔냐고 그랬더니 뭐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라고 그랬더니 되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난 상당히 충격을 받았지. 그거 강의하려고 내가 몇 시간씩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떠들었거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재미가 없냐고 내가 준비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대학교도 들어갔겠다. 영어다운 영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꼭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학원에서 배우던 식으로 강의를 한다고. 나는 학원이라고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가르쳤거든. 그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뭔가 이게 공부를 하면은 영어가 입에서 술술 나오고 뭐 이렇게 들리고 이러는 걸 배우려고 왔대. 그러냐고 진작 얘기하지. 나는 재미있는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쳤지. 그러고서는 내가 그동안에 미쳐서 영어 공부하던 게 듣고 말하고 이러는 거 그런 공부를 했었거든. 그래서 강의를 완전히 바꿨어요. 노인과 바다를 쭉쭉 읽어나가면서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고 몇 번을 한 다음에 말해보라 그러면은 안 보고도 한 페이지씩 그냥 말을 했어, 여학생들이. 그 완전히 새 세상이 열린 거지. 근데 재밌는 거는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없어졌던 3명이 도로 나타났어. 가서 얘기를 했나 봐. 야 재밌어. 그러니까 도로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5명 다 출석하고 한 달을 마쳤는데 나 한 달짜리 땜빵 선생이니까 그만둔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되게 재밌는데 더 하자고. 그랬더니 뭐 그래 5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재미로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데려오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몇 명 더 데려와서 그 다음 달도 또 하고 그 다음 달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늘어나기 시작한 게 50명 60명이 넘었어. 그러니까 그 조그만 어학원에 들어갈 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선생들 시간을 내가 잠식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6개월 뒤에 그 학원에서 제일 학생 많이 보유한 베스트 티처가 됐다 내가. 그때 내가 개발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지. 처음에 내가 시도해서 학생들 떨어져 나가고 그랬던 거는 보통 일반 학원에 가면은 배우는 영어 문장을 완전히 분해하고 뭐 하는 이 방법으로 했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영어는 복잡한 문법 없어. 그냥 서너 단어씩 묶인 덩어리가 흘러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영어가 나와요. 그거를 학생들한테 실천하니까 영어가 터지는 거야. 그것이 유명해지면서 학생들끼리 이름을 붙였더라고. 그거를 직독직해라고. 읽으면서 그대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직독직해라고. 학생들이 선생님 그 직독직해 말이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직독직해 교수법이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수업을 하면은 말이야 녹음기가 이렇게 내 교탁 위에 올라오고 스피커를 벽에다 쭉 달아놨는데 스피커에다 마이크를 매달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게 도대체 왜 녹음을 하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자기는 대전에서 내 강의를 들으러 온대. 그런데 녹음을 하면은 올라오면서 고속버스에서 2시간 또 내려가면서 2시간 그렇게 듣는다는 거야. 그러고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또 어떤 학생은 뭐 자기 미국에 사촌 형이 있는데 영어가 안 돼서 고생하는데 거기다 녹음한 거를 보내준다나.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그거를 가만히 내가 보다가 어느 날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 이거 그러지 말고 내 강의를 녹음해서 파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나 생각하면 그대로 실천을 하거든. 그래서 학원 사표 내고 원장이 난리가 났지. 수입 잘 올리는 선생님이 그만둔다니까. 난 내 플랜이 있으니까. 그래서 AFCAN 뉴스를 녹음해서 그거를 듣는 거를 내가 녹음을 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뭐 스튜디오도 없고 요만한 녹음기를 1000개 세운상가 가서 하나 사가지고 말이야. 라디오를 녹음해서 내가 받아 적어가지고 그거를 듣는 방법을 내가 강의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다가 손바닥만한 광고를 냈어요. 유창한 영어에 하는 무턱대로 뭐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될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자세한 거는 얘기할 수 없으니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광고를 냈더니 말이야. 아침부터 전화가 수백 통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터져버렸어요. 그 상표가 그때는 정철 카세트야. 정철 카세트를 했는데 그거를 쫙 하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상 힘든 일이 좀 생겼어. 그래가지고 좀 쉬었다가 학원을 낸 게 강남역에다가 냈어요. 학원을 내자마자 이 학원이 막 터져 나가는 거야. 인기가 굉장했어. 그러니까 내가 매달 몇백 명씩을 배출해내니까 그게 조그만 회합 안으로 들어가서 학원이 꽉 차버린 거야.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는 정철입니다. 영어는 궁금한 순서로 불러가요. 궁금한 순서. 그래서 영어를 잘 하려면은 이 기본문이 자유자재로 돌아가도록. 학생이 많을 때는 뭐 여름방학 같은 때는 5,000명, 6,000명 그랬으니까. 그 학원이 딱 끝나는 시간 되면은 왜 극장 끝나면은 밀려나가는 거 있지? 강남역이 왜 미어터질 정도로 나가고 그랬어. 그렇게 재미나게 경영을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나 하면 학생들이 말이야. 자기 애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을 해. 처음에는 고등학생 데려오다가 중학생 데려오다가 나중에는 초등학생을 데려오는데 초등학생들이 복도에서 뭐 과자 까먹고 뭐하고 애들 뛰어다니고 그러면 어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애들 때문에 아주 정신사납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가만히 있어 보자고. 우리가 왜 성인만 하지? 애들은 왜 못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주변 조사를 해봤더니 애들 가르치는 학원이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애들 가르치는 학원이 없었다고. 뭐 몇 군데 있기는 했는데 뭐 입시 문제 뭐 이런 거 가르치고 그러는데. 근데 나처럼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게 없었어. 그래서 우리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애들반을 하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개발한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이 또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주말에만 하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고 이게 몇천 명이 또 된 거야, 주말에만. 그러면서 반을 등록하는데 마감이 되니까 못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어린이 영어 학원이 뭐 대박 터진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학원 원장들이 와서 좀 구경 좀 하자고 그러는 거야. 와서 구경을 하고 또 지방에 있는 원장님들도 와서 구경을 하고 맨날 참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더니 참관을 하고 나서 와서 나한테 얘기가 그러지 말고 교재를 좀 자기네가 살 수 없느냐고. 그래서 그건 무엇이게 그랬더니 교재를 갖다가 가르쳐보고 싶대나? 사는 거는 좋은데 가르치는 방법을 모를 걸.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학원에서 선생들은 미국에서 뭐 영어 교육 전공을 하고 뭐 이렇게 와도 나한테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 내가 한 달 동안 훈련을 시켜서 머릿속에 떼국물을 다 빼고 정철 교수법을 장착을 해야 교실에 들어갔다고. 그거 교재 사갖고 가봐야 못 가르칠 텐데. 그랬더니 자기네를 좀 교육을 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뭐 그냥 받아가지고 우리 선생들 교육하는데 끼워 넣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더니 이게 자꾸 늘어나. 자꾸 늘어나는 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당연하지를 못하겠는데. 그 당시에는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뭐 체인점이냐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야. 이거를 처음에는 그래서 체인 학원이라고 불렀어. 체인 학원이라고 부르다가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정철 어학원 프랜차이즈 뭐 어디
목동점 무슨 점 이렇게 해갖고 본의 아니게 프랜차이즈가 한 1, 2년 지났는데 전국에 수백 개가 생겼어요. 이게 어학원만 할 때는 어학원 직원 뭐 몇 명만 있으면 돌아갔는데 이게 뭐 큰 회사가 되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된 게 정철어학원. 그래서 어른학원하고 분리시키자. 그래서 이제 정철어학원 어린이용 정철어학원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정철어학원이야. 그래서 처음에 했던 1차 버전이 있고 2차 버전이 있고 3차 버전이 있고 영어 교수법이 자꾸 발전이 돼가는 거지. 처음에는 기초 영어부터 해서 문법 가르치고 독해 가르치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회화로 넘어가고 그다음에는 통합으로 가르치고 그런 방법들이 내가 만든 교수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 교수법도 굉장히 발전을 했거든. 그동안에 뭐가 발전이 됐는가 하면은 언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태어나면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온갖 피조물 중에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니까. 뭐 앵무새가 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소통이 아니고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영어, 그래서 영어를 연구해서 막 가르쳤는데 근데 뭐 한꺼번에 뭐 방법은 이것이다 하고 쫙 나온 건 아니지만은 하루하루 내가 머리가 열리기 시작했어. 그렇게 해서 교수법이 싹 바뀌었지. 그전에는 일본식 교수법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더 잘 가르치는 교수법을 써서 그래도 그중에 제일 낫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교수법은 좀 달라요. 그냥 재미나게. 왜 언어가 그렇잖아.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말을 한마디도 못하잖아. 그랬다가 이게 1살, 2살 되면은 옹알이 시작하고 한 단어, 두 단어 하다가 한 4살쯤 되면은 말이 터져가지고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말을 하잖아, 애들이. 그 원리는 뭘까?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게 정철교수법이야. 그래서 요새 풍조를 보면은 그런 얘기 하대.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영어를 끝내야 된다나? 7세 고시라고 그래가지고 7살 때 수능 문제 비슷한 거를 막 보고 말이야. 난 그런 짓들을 한다 그래서 입에서 막 욕이 나오더라고. 이런 애 잡으려면 못할 짓이 있냐. 이게 사람이 크면서 단계별로 열리는 뇌의 부위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강제로 이걸 돌리면은 말이야. 꼭 어린이집 가는 애한테 몇 킬로짜리 엿기를 주면서 너 이거 들어야지 애가 튼튼해진다라고 그렇게 시키면은 애가 어떻게 되겠어? 그게 아니고 어린애들이 크는 거에 딱 맞춰서 뇌가 발달되는 데 맞춰서 랭귀지가 들어가는 순서가 있다니까. 글씨를 쓸 때가 있고 눈으로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때가 있고 그거를 몇 개의 단어가 묶어져서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때가 있고 이게 전부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상당히 받아가지고 어린이 영어 가르치는 정철어학원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지.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프랜차이즈를 새로 모집하는 게 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할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고 가르치면은 지금까지보다야 낫지. 아이고 영어가 별거야. 미국 가면 애들도 오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중요하지. 우선은 학원에 다니면서 애가 행복해야 돼. 이 행복해야지 공부가 된다니까. 나이에 걸맞지 않은 수준으로 영어 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뭐 어려서 영어 못하는 그거 얘기가 아니라 미국 아이들이 모국어로 얘기하는 순서로 같은 나이 정도로 가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몇 세 고시 하는 미친 짓들 하지 말고 그 애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애가 8살이면은 이 정도로 우리말을 한다 정도로 영어를 하게 그 정도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애가 행복해야지. 학원 다니면은 야 오늘 학원 가는 날이다 이렇게 기뻐할 정도의 그런 학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원만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게. 기분 좋게 공부하고도 잘한다. 그렇다고 뭐 학교 가서 시험 봐갖고 못하는 게 아니야. 학교 시험도 전부 만점. 또
몇 년 다녔어. 그러다가 애 데리고 미국에 여행을 갔더니 애가 통역을 다 해.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로 해보자 그거지. 우리나라 학원들이 어떻게 좀 잘못된 학원들이 꽤 많은 것 같아. 내가 얘기 들어보면은 뭐 하루에 단어 뭐 30개씩 외워야 되고 몇십 번씩 노트에다가 써갖고 와서 합격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잘하게 할 수 있다니까. 쓰는 것도 지가 재미나서 쓰게 만들 수가 있고, 뭐 단어, 영어에서 제일 미련한 짓이 뭔지 알아? 단어 외우는 거야. 아니 단어만 낱개 단어로 얘기하는 거 봤냐고. 단어라는 게 다른 요소와 결합이 돼서 움직일 때 힘을 내는 거지, 단어 혼자서 살아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외운 단어는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저절로 터득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학원이라는 데가 생각하면은 즐거워야지. 가면은 재밌어. 누구나 반가워하는 학원. 또 숙제를 해도 숙제도 재밌는 학원. 그런 학원으로 가는 게 뭐 내 목표지. 우리가 직접 가르치는 학원은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학원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대로 해야지. 재밌게 배우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 영어가 뻥 터지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 사춘기를 모르고 지나가죠. 사춘기라는 게 왜 생기는지 알아? 이 두뇌가 측면화가 일어나면서 어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에 두뇌에서 지진이 좀 일어나요. 매일매일 행복하게 나가면은 그런 영향을 안 받고 더 창조적으로 행복해지지. 교사들은 좀 귀찮더라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제대로 받고 합격하지 않으면 교실에 못 들어가. 영어라는 것의 본질을 꿰뚫어야 돼. 영어라는 게 말이야,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된 게 아니라니까. 영어는 그 흐름으로 나가는 청크 단위라는 게 있어요. 청크 단위가 이렇게 가면서, 내가 옛날에 처음 영어 선생할 때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게 나도 모르게 그걸 가르쳤다니까. 내가 영어를 미친 듯이 공부하다가 터득한 게 그거라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쳤더니 열리더라고, 학생들이. 그거를 터득해야 돼. 괜히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다 쓰지 말라니까. 꼭 요새 현대식 주택에 사면서 우리는 옛날에 연탄 구멍에 연탄 아궁에다 밥했어. 그래서 현대식 아파트에서 마루에서 연탄 펴놓고 밥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즐겁게 퀴즈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숙제는 또 열심히 하고 등등등등 하다 보면은 신경 안 써도 영어 잘한다니까. 예, 잘 오셨고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서 교육 잘 받으시고, 애들을 뭐 학원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서로 협조를 잘 해야 돼.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격려. 애들은 야단치는 게 아니야. 격려하는 거지.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가 크게 이 아이들이 커서 일으킬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